재송화의 홀리스틱 웰니스 코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비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첫 번째 이야기.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비밀.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치관이나 선악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자주 미소 짓고 웃는지 눈여겨보는 것이다. 늘 타인의 기쁜 소식에 좋은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더 많이 곁에 두자.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언어가 되물림 되는 것이고, 무지한 최악의 나날이 되물림 되는 게 아니라 무지한 최악의 언어가 되물림 되는 것이다. 뭔가 괜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과 소중한 가족에게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더 좋은 인생을 원한다면 그 인생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라.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원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파르고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무거운 배낭은 산 기슭에 놔두고 가볍게 출발해야 한다. 불쾌함도 세상이 주는 선물이니 걱정마저도 고맙게 받아들여라. 부모가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 같은가?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모두의 짐작과는 달랐다. 그는 유산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재산 전부를 주변 예술가와 형제들에게 다 줬다. 그 이유는 위에 소개한 그가 했던 세 줄의 말이 대신한다. 그는 당시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상태였고, 그런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은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가? 평생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삶만 부러워하며 살다가 문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라는 뜨거운 열기 가득한 말에 우리의 생은 다시 바짝 마른다. 그리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며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와 같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자신에게 아무리 던져도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질문 자체가 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불편함도 세상이 주는 선물이니 걱정마저도 고맙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이며 그 안에는 언어가 가득하다. 그래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인 것이다. 어른은 단어를 골라서 쓰는 사람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 성찰은 강요나 억지가 아닌 내 삶의 새로운 한 부분이어야 한다. 누가 어른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어른이란 사용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어를 골라서 사용한다. 그럼 단어를 골라서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자아 성찰이 숨을 내내 이루어진다는 증거다. 그들은 억지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24시간 내내 자아 성찰을 반복한다. 어떻게? 언어 수준이 높은 지성인들은 언제나 곁에서 방법을 찾는다. 그래야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렇다. 그들이 찾는 답은 바로 경청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세상을 제대로 배우고 인식하려면 경청이 중요하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려면 제대로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청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제대로 듣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보려고 시도해본 사람은 안다.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듣는 행위 자체가 곧 자아 성찰의 한 부분이라서 그렇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끝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런가? 그의 말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앞으로 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제대로 경청하며 자아 성찰을 통해 단어를 골라서 쓰는 어른의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상대를 마주하는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 상대가 내 공간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자 라는 결심을 하고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려는 마음을 잠재우지 못해서 결국 비난과 분노로 주어진 시간을 허무하게 소모할 가능성이 높다. 방금 태어난 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그럼 그 대화의 끝에서 시작할 땐 짐작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르침을 얻게 된다.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사람은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 우리는 언어 수준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진실로 소통하기 힘들다.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한마디도 쉽게 흘리거나 스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지성의 창고에 담는다.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 수준에 맞는 사람과 환경이 마치 기적처럼 주어진다.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낮은 언어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 말과 글은 지금까지 쌓은 지성과 안목의 결과다. 말은 자신의 수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 수준을 섬세하게 살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비난과 비판의 말에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상에서 타인의 말에 자꾸 휘둘리고 감정이 상한다는 것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간 쌓은 내 지성의 결과이고 지금 내가 쓴 글은 그간 쌓은 내 안목의 결과다. 치열하게 천천히 자주 멈추고 깊이 사색하며 읽어라.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은 많지만 그 수준에 따라서 초보, 전문가, 예술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 만약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휴일에 읽을 책을 구매해 SNS에 공개했는데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만 골랐다면 그는 아직 초보 마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만 분명하다. 그는 마케팅에서만 마케팅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익숙한 곳에 매몰된 상태라서 측면의 존재를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의 선택은 조금 다르다. 그는 마케팅 서적에 자주 나오는 중요 키워드인 심리, 대화, 고객, 서비스, 기획 등이 제목에 나온 책을 골라서 조금은 시야가 넓은 독서를 한다. 보는 측면이 넓어진 만큼 나오는 결과도 좀 더 풍성해진다. 그럼 예술가는 어떤 책을 고를까?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분야를 파괴하고 그 중심에 서서 세상 만물에서 마케팅을 발견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기준도 없어서 새로운 기준을 창조한다. 과학이나 전쟁의 기술에서 마케팅을 발견하고 발레와 수학 공식에서도 마케팅의 영감을 추출해낸다. 모든 측면이 그에게는 창조의 재료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예술가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쉽게 통한다. 그들에게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선택하는 책의 키워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키워드가 바뀌면 지식이 활동하는 무대도 바뀌고 의식 수준과 지적 에너지가 놀랄 만큼 향상된다. 언제나 익숙한 곳에서 매일 벗어나라. 세상의 모든 측면을 사랑하라. 40대 후반부터 멋지게 성장하게 만드는 말투. 40대 이전에는 실감하기 쉽지 않지만 40대 후반부터 우리의 인생은 급격하게 변한다. 중요한 건 그렇게 벌어진 수준의 차이를 이후에는 만회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40대가 지나서 여전히 나약한 내면에 스스로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영웅을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각종 허세와 과장, 없지만 있는 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연기를 하게 된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 최소한 40대 이전에 이런 말투를 최대한 습관처럼 사용하는 게 나중에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좋다. 1. 방법은 찾으면 되는 거지. 2. 이건 나라서 가능하지. 3. 노력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4. 환경보다 하려는 의지가 중요해. 5. 괜찮아. 점점 나아지고 있어. 6. 행복은 내가 만나러 가는 거야. 7. 나 정도면 충분하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언어는 가능성을 삭제한 말이다. 훌륭한 반대는 성장을 돕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비록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도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늘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하라. 노예와 자기의 삶의 주인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변화인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은 쉽게 가지지 못한다. 자기 삶의 주인은 꼭 뭔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누구든 충분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노예는 서로의 쇠사슬을 보며 비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은 이렇게 서로의 빛을 보며 경탄한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세상도 결국 바뀐다. 늘 더 좋은 부분만 바라보라. 더 큰 사람으로 살라.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사색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최대한 억누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읽고 필사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10가지 말. 1. 2번 생각한 말은 한 번 생각한 것보다 농밀하다. 2.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3. 생각은 천천히 깊어지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4. 나의 인내력이 내 지성의 수준을 증명한다. 5. 못된 말은 못된 마음에서만 나온다. 6. 좋은 생각은 마음의 병도 치유할 수 있다. 7. 늘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면 마음도 차분해진다. 8. 누구보다 자신의 안부를 자주 묻는 사람이 되라. 9.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10. 아닌 일에는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너 자신을 향상시켜라. 그것이 내가 세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지성인의 기초 체력을 다지게 돕는 5가지의 언어. 1. 오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자 자기 삶을 극적으로 성장시킬 선물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그 귀한 은혜를 바로 잊고 자주 미룬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무기는 바로 일상이라는 자산임을 기억하자. 2. 생각. 보통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속도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지만 생각이라는 경주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한다. 가장 천천히 뛸 수 있는 용기, 때로는 멈출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결승점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3. 믿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믿는 일이고 반대로 가장 쉬운 일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매일 약속하고 매일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좀 더 강하고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을 굳게 믿자. 자신을 믿는 순간 기적은 시작된다. 4. 진실. 인간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며 사는 이유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영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려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 진실 안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5. 초심. 초심은 매우 고귀한 것이라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공이라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안주하는 건 에베레스트 산 정상 바로 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것과 같다. 꾸벅꾸벅 졸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 죽게 된다. 초심을 잊지 말라. 당신의 눈이 겪게 해야 얻을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을 선호해서 손에 넣고 자주 먹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집중해서 응시하고 또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결국 그 자신을 표현한다. 하수는 아는 척을 하지만 고수는 스스로 여전히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수는 아무리 많은 예술적 현장에서 살아도 스스로 아는 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서 100개를 봐도 이미 알고 있던 하나만 갖고 살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고수는 늘 배움의 장소로 이동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은 창고에 넣고 빈 상태로 출발한다. 새로운 지식을 아무 방해 없이 넣기 위해서 자신을 끝없이 비우는 과정을 반복한다. 왜 그래야 하고 그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핵심은 본다는 것에 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치열하게 보게 된다. 낯선 공간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하며 하나하나 관찰해야 하므로
모든 지성이 최고로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것 하나만 갖고 살게 되지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깨닫고 성장하며 살게 된다. 세상을 보는 힘에 곧 나의 생존이 달려있다. 언제나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자. 그럼 평생 나만의 레이스를 멋지게 즐길 수 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